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이 받은 것처럼 속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준 적 없다고 한 진술과 함께 동양대 측이 제출한 의학교육원 근무 담당자 내역이라는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50일 동안 직원이 없는 공백기로 나와 있습니다. 정 전 교수가 2012년 8월 말부터 9월 7일 사이에 표창장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으니까 그 기간에는 의학교육원 직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표창장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문화방송은 최근 이런 공백기 주장을 뒤집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2012년 8월 24일 날짜로 동양대 의학교육원 직원 이모 씨가 대학 교무처에 공문을 보내면서 기한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영어사관학교 개소식을 앞두고 교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담당자 이름과 내선번호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목 밑에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단축번호 3자리, 100단위부터 3자리. 그걸 봤을 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협조전, 부서별로 이제 어떤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때 쓰는 그 양식 그대로라고 봤거든요.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같은 직원인 이모 씨가 2012년 9월 4일에 최종 저장한 영어사관학교 합격자 명단입니다. 이 엑셀 파일에는 정 전 교수가 추진했던 영어사관학교의 남녀 합격자가 분류되어 있고 토익 점수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양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달리 직원 공백기였다는 시기에 이모 씨가 실제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담당 부서에 이제 보내고 자기 파일을 계속 그렇게 보관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을 하더라도 이제 그걸 참고를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보내기 때문에 동양대 관계자는 관련 근거를 가지고 해당 문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준산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조직도를 받거나 분명히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서류를 제출을 했지 근거 없이 아니면 자료를 왜곡해서 제출하진 않았겠죠.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로 인해 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판단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보도 보셨지만 네. 이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네.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아예 원판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4년형을 받았던 거 아닌가요? 뭐 이거에다가 또 다른 걸 갖다 붙이기도 했지만 네. 제일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 표창장 위조했다고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그 국힘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결국 자정 전에 기소를 하고 무례하게 기소해놓고 그 공소장에 써있던 내용하고 나중에 또 본인들이 추가로 기소한 내용하고 또 달라지 않습니까?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얘기가. 처음에는 뭐 직인을 찍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 표창장 자체를 위조했다고 그러고 말이 바뀌는 두 가지 공소장이 끝까지 갔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표창장과 관련한 모든 얘기들이 다 날조된 거여서 예. 사실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게 막 결정적인 증거는 사실은 그전에도 결정적인 증거는 많았었어요. 이걸 인정할 수 없는.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집에서 포토샵 프로그램 내지는 아래 한글 프로그램으로 위조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아래 한글 프로그램으로 한번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해봐라. 이거를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하고 법정에서 그걸 시연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예.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표창장 내용 자체가 당시에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박지원 의원이 당시 법사위원으로서 휴대전화에 이렇게 캡처한 표창장을 보여주면서 이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거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은 그 금박으로 돼 있는 이 리본 표지가 있었어요. 표창장에 붙어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위조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못 했거든요. 네, 예. 그것도 그냥 법원이 다 눈 감고 넘어간 마당에 지금 이번에 나온 것들은 그때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였는데 법원과 검찰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그다음에 검찰이 윤석열이의 어떤 계획이나 압박에 의해서 정치검찰에 준동이 있었다면 그거를 견제하고 걸러내야 될 거는 법원의 역할인데 법원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한 건지 뭐 이런 흔적들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는데 위조됐다는 것을 무리하게 만들려고. 혐의 사실을 만들고 그걸 끝까지 우겼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수없이 많은 증거를 내놓고 그렇죠. 위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죄로 이제 확정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지금 보면은 당시에 판결에다가 이게 뭐 만들건 못 만들건 어떻게 됐건 뭐 이런 거는 지금 뭐 모르겠고 판결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최성애 씨가 자기가 이 표창장에 수여를 할 수 있는 명의자인데 안 했다고 하지 않냐. 네. 그리고 뭐 표창장이 발행됐다는 근거도 없지 않냐. 담당 직원도 당시에 없었다고 하지 않냐. 네.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갖다 만들고 말고 무슨 방법이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성애 씨가 당시에 한 얘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락가락을 하는 얘기고 갖다 끼워 맞추라는 얘기가 최성애 씨 육성으로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네. 뭐 조국을 한번 손봐주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다 나오고. 그러니까 최성애 씨 얘기는 신빙성이 없다는 게 여러 측면에서 당시에도 많이 최성애 씨가 말이 오락가락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걸 법원이 외면했을 뿐이지. 그리고 표창장과 관련해서도 담당 직원이 근무를 안 했다라고 했는데 뭐 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때 근무했다는 흔적이 다 나왔고. 예. 예. 그리고 표창장 발급 대장이 있으면은 거기에 기자가 돼 있을 거다. 그 중요한 증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또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네. 동양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할 증거가 없고 얘기도 오락가락하고 표창장을 거기서 제대로 다시 만들어내지도 못하면 우리 형사소송법과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에 의하면 당연히 이거는 기각시켰어야 될 네.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그러거나 말거나 구멍이 뚫려 있어도 내가 보기에는 표창장 위조했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써놓은 거니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데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뭔가 위조에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막연한 이제 언론의 프레임에 다 네. 빠져가지고 그렇죠. 정경심 교수는 호소를 하더라도 구제를 받을 길이 없었다. 네. 자, 오늘 대구 MBC 신병철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에 직원이 없어서 네. 표창장을 위조를 했다면 정경심 교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했던 것이 네. 직원이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고 네. 그 증거를 누가 내놓냐. 동양대에 동양대가. 근무했던 그렇죠. 분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조작 아닙니다. 라고 이제 나와버렸는데 자, 이렇게 됐다면 이 문제 어떻게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당시에 이제 이 그 직원이 없었다라는 표를 그래서 동양대가 제출했었단 예, 말이에요. 예. 며칠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근무했고 뭐 어쩌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사람이 아예 없었다. 근데 그 기간에 지금 근무한 흔적과 그 담당자가 직접 작성한 파일 같은 게 다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만든 주체가 역시 동양대 직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양대 직원의 입장에서 최성애가 가가지고 표창장 관련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검찰이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시간에 그 시기에 직원이 근무했다라고 쓸 용기도 없었을 것이고 근무하지 않았다라고 만들어라라고 하는 은연중에 압박이나 요청이 있었으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지금 드러난 거고 이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거를 위증으로 일단 고소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처벌을 받으면 재심 사유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럼 그 재심 사유에 의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재심이 진행돼야 되는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엄상필 부장이 네. 이게 승진을 해가지고 엄상필이가 지금 대법관이란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 사법부의 법원의 아주 못된 관행인데 항소심에서 관여했던 판결이 네. 잘못된 판결이다. 근데 그 사람이 재판장이 대법관이 됐다. 그러면 지네들끼리의 체면 돌보기로 그 대법관이 퇴임할 때까지는 그 재판을 안 합니다. 예, 예. 완전히 명백하게 잘못된 사유가 발견되더라도. 그게 여태까지 대한민국 대법원이 보여온 내부적인 어떤 미략이고 그들 간의 그 관행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상필이가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엄상필이가 나갈 때까지는 아마 재심 결정 안 받아줄 겁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기가 몇 년입니까? 6년이죠. 6년인데 네. 그러면은 앞으로 5년 동안 네.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재판을 다시 할 수 없다. 해봤자 시간 끌고 안 할 거예요. 지금 대법원의 현실이라면.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좀 시계줄을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동양대학이 어떤 환경에서 그러면 표창장을 이렇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많이 준 것이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네. 웬만큼 학교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 다 우수 표창장을 다 줬다는 네. 것은 매우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학교의 위치가 좀 더 외진돼 외지에 있는 있어서. 데를 예, 이렇게 이제 유치하려면 그래서 초창기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저도 직접 동양대학에 전화를 했고요. 네. 유시민 작가도 전화하고 김두관 의원도 전화를 하고 왜냐면 네. 재성 총장하고 다 가까우니까 예.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아이고 좀 학교에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네. 이게 조작되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없고 행정 지원들이 뭐 이렇게 두루두루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최승혜 씨 얘기가요. 아니 최승희 씨 동양대 제가 쪽 이제 얘기가. 동양대 쪽에 예, 이제 예. 이야기가 아는 분들이 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 유치하려면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면 이렇게 표창장을 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뒤집어지는 게 최승희 총장이 내 직인이 있는데 나 그렇죠.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예, 해버렸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면 왜 최승희 총장 그 당시에 봉사활동을 했던 조민이 동양대에서 분명히 그 내역이 있고 표창장이 행정 지원을 통해서 갔을 것이고 그것이 본인의 이제 지금 그 입학의 그 이제 일종의 그 활용이 됐을 텐데 이거를 최승희 총장이 1차적으로 부인을 해버렸단 말이죠. 네. 왜 부인을 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국 정경심 문제가 지금 이렇게 커졌는데 네. 동양대가 연루가 돼 있는데 학교에 피해가 온다라는 식의 예. 얘기를 했고 조국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이거는 뭐라고 했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네. 했다고 그랬던가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최승혜 씨가 그 어떻게든 조국 정경심 부부를 수렁에 밀어넣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는 네. 본인의 얘기로 다 드러난 것 같고 네. 또 하나 명백해야 될 거는 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이 그 입시에서 가점 요인이나 아니면은 뭐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를 채우는 걸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입학 사정과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는 학교 측에서 여러 차례 확인을 해준 거. 그것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 맞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예. 제출이 되어 있는 그럼요. 거고요. 예. 예. 그럼 오로지 이 표창장을 그 동양대 측에서 안 만들었다고 하니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가 만들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 하나 가지고 그냥 한 건데 아까 길게 설명한 것처럼 동양대 측에서 안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 당시에 담당자도 있었고 당시에 관행상 총장이 일일이 직인을 찍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거 다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어느 대학이나 총장이 직접 직인을 일일이 다 관리하면서 찍는 데는 없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대학에 그런 게 있어요. 요건만 맞추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학교를 이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당시에 정경심 교수는 어학연구 소장이어서 예. 다 그거는 위임 어찌 보면 위임이 다 돼 있는 예,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조민 씨가 거기서 외고 출신이고 영어를 잘하니까 거기서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했다라는 것도 거기 목격한 교수님들도 있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다 봐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창장을 줄 일도 없었고 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엄마가 딸의 스펙을 위해서 위조해서 줬다. 또 그 와중에 그 일반 A4지에다가는 이게 인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리본 문제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표창장 용기를 훔쳐다가 줬다. 이렇게까지 했단 말입니다. 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이제 MBC 보도 이전입니다. 이제 좀 사실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당시에 이 표창장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예. 근데 이게 무리하게 결국 최 총장님이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는 잘 됐다, 저 죽이자라고 하는데 전형적으로 이용된 장면을 좀 이실직고하고 고백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니,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자, 1심, 항소심,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이상 어떻게 우리가 말을 더 하겠느냐. 오히려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답변을 좀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하면 논란이 더 커지니까 일단 본인으로서는 의견을 주기가 어렵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최승혜 총장님을 직접 한번 이제 만나뵈고 왜냐면 이거는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실제로 허위를 근거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사법적 단죄를 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어떤 목적에서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학교 이전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거기 학교 횡령 뭐 문제도 걸려 있었잖아요. 문제도 조상혜 걸려 씨가. 있었고. 예, 예. 근데 원래 그런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 약간의 감정 플러스 누군가의 현실적 필요성 그 누군가라는 것이 바로 검찰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아예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이 돼버린 것 아니냐라는데 오늘 대구 MBC에서 이런 이제 보도를 해주니까 정말로 이거는 끝까지 한번 봐봐야 된다. 네. 얼마나 당사자는 억울했겠습니까? 네.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러면 또 이 문제는 학생 조민 지금은 이제 그 어쨌든 조국 정경심 부부의 따님 문제와 또 직결되어 있는 자칫은 인생이 여기서 다 그냥 도륙당해 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일단 이것을 좀 밝히는 부분은 밝히는 것이지만 추후에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봉사활동 전체가 다 조작됐다. 네. 인턴활동 확인서가 다 가짜다. 내지는 허위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한 가족을 그냥 파멸의 길로 몰아갔는데 저도 이제 그 일부의 당사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법원의 논리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애초에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소를 했어요. 예. 그러면 사무실에 오가면서 뭔가를 한 활동의 흔적이 있으면 그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그 흔적이 발견되니까 법원은 판결을 뭐라고 쓰냐면 거기에 뭐 예를 들면 36시간이라고 써 있는데 예. 36시간을 정확히 체크했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예를 들면 36시간 1분인데 예. 36시간이라고 썼어도 허위고 180시간을 했는데 굳이 180시간 쓸 필요가 없어서 36시간이면 충분하니까 36시간이라고 써서 제가 했다고 했더니 그것도 허위다 그러면 180시간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민 씨도 그렇고 조원희도 그렇고 다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막무가내식 판결 이런 것들이 바로 잡히려면 이 관련된 사람들, 그다음에 이 또 증인들을 참고인들을 얼마나 압박했는지가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진술하고 이런 사람 중에 뭔가 그 얘기한 게 안 맞다라고 해서 기소한 사람 제가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제 재판에서 저희 변호인이라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했죠. 예. 니들이 이게 표적 수사가 아니고 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 그 많은 참고인들을 다 조사했는데 다 처분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 다 아직 조사 중이고 다 처분할 거래요.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말 같지 않은 행동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고 이것이 국민들한테는 검사하고 판사가 설마 법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날조했겠냐. 네.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냥 한 가족을 멸문죄화를 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내란 국면을 겪으면서 검찰 법원이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조직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보셨잖아요. 예. 예.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어떻게 하는가.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그렇게 준동을 하면 그 밑에 것들은 판사라고 또 어떻게 하는가. 네. 너무나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어찌 보면 이런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관련된 증인들도 지금 그 전에 또 양심 고백을 한 조민 씨의 친구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그 압박을 받아가지고 거짓말했다. 예. 예. 너무 미안하다. 그럼 이런 점들이 이제 살짝 밝혀져야죠. 밝혀져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재심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면복권이 됐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니죠. 사면복권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네. 어쨌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고 사실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제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확인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사법부에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재심 갈 수 있느냐라는 게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제 제대로 한번 진상규명이라도 해보자라고 예.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되면 또 확정 판결이 있는데 어쩌자고 이러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식은 우리가 이제 수사기관을 다시 재편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다 대통령 보고 끝나고 대국민 발표까지 했고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거에 이것들이 저질렀던 범죄적 행각에 대해서 한번 털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야지 해체 후 재편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대표적으로 저 방첩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보안사, 기무사가 하던 짓거리에 대해서 별다른 저기가 없이 그냥 넘어가니까 또 같은 짓을 반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이제 검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질 거니까 새로 생기는 수사기관에서 좀 다시 한번 쭉 봐가지고 지금 특검이 성의 있게 하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이 밝혀지잖아요. 네. 예, 이런 모습들이 좀 다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회 차원에서 이걸 무슨 법을 하나 만들어서 억울하게 검찰 수사의 네. 피해자가 있는 사람을 비단 이 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신청을 받아서 네. 어떤 식으로든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원래 법이 갖는 취지고 목적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경심 또 조국 대표 그리고 이제 우리 정황호 의원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런 분들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 어쨌든 구제 절차는 꼭 필요하다. 이게 이제 바뀐 국민 주권 정부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너무 맞는 말인데 예.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돌아보시면 억울한 죽음도 있었잖아요. 예. 군 의문사를 포함해서 그 민주화 시대 인혁당 사건 같은 것들 뭐 또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저기 한 것들 이런 사건들이 다 정리되는 과정은 특별법에 의해서 해결이 됐고요. 네, 예. 그다음에 특별법 이후에 또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수십 년 이후에 이제 그 진실이 밝혀졌으니 국가가 배상해라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끝났다고 또 다 기각해버립니다. 네. 그 과거에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 국가기관이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압박을 해서 문제 제기를 못하게 하다가 그게 사라져가지고 민주화가 진행된 시대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안 돼. 네. 이런 모습을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 일관되게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네. 국회가 나서서 특별법을 만들고 뭔가의 그 국민의 여론이 이끄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 법비들의 준동이라고 하는 게 뿌리를 뽑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네들이 자기 부정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예. 어쨌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해법은 없지만 이 말씀은 좀 꼭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은 이 건 때문에 돼 있는 게 아니고 국정농단도 수도 없이 저질러 놓고 권력을 사유화시켜서 지금 감방살이를 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것인데 저는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것, 정황호 의원에 대한 저런 이제 그 허위 조작 날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버젓이 지금 이 사람들은 공직에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이든 검사든 네. 또는 판사든 또 출세하고 바깥에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고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이들이 있는 이상 이 조작 사건의 실제 진실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결국 짓밟고 넘어가는데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밝혀져야 하고 그들이 했던 행위를 반드시 단죄해야만 우리의 정의가 바로 선다고 했을 때 정말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어가는지 오늘은 여러분들께 문제 제기만 하지만 결코 여기서 물러서서 끝낼 일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